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의 인식을 같이 하며 정당 간 협상을 진행하여 온 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진보당은 22대 총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의 최전선에서 국민이 승리하는 총선을 만들겠다 국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적 반윤 연합이라는 결실을 국민들께 드립니다. 연합정치의 힘으로 민주진보 정치가 22대 국회를 반드시 민생 우선의 개혁 국회로 끌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진보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윤희수,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용혜인.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서명하겠습니다. 정당이 견지해야 될 세 가지의 뭐라 그럴까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는 이제 국가 발전, 경제 성장, 두 번째는 이제 국민 통합, 정치적으로, 세 번째는 이제 국가 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당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서 성취해야 될 그런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앞에 그 성장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안보가 없으면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이 안보라고 하는 건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 얼마 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큐로 다룬 이제 건국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지금 뭐 역시 또 계속 흥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시비가 있지만,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가장 큰 공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이제 안보, 즉 한미 동맹이었지 않습니까? 전 대한민국이 지금 1948년에 정부 수립, 건국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에 결국은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는 이 한미 동맹이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닐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현대사가 상식적인 국민들은 모두 다 동의하는 내용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이 한미동맹을 해체하자,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폐지하라 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은 참 민망하게도 북한 이 정권의 주장과 일맥상통한 거죠. 그래서 뭐 통진당 후신 의혹이라고까지 뭐 이렇게 참 친절하게 채널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네, 통진당 후신 의혹이든 통진당 후신이든 어쨌든 간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뭐랄까 이 대법원이죠. 대법원에서 판결로 해서 해체된 그런 정당 아닙니까? 그 정당의 후신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정당에 이게 아마 3석이 될지 4석이 될지 이러한 의석을, 또 소중한 국회의원 의석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고 참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이 비례 정당에 대한 이제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오늘 그 마각을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더불어민주당하고 진보당이요, 이번 총선에서 울산 북구 지역구를 진보당 후보에게 단일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진보당 후보에게 일단 내주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 비례 의석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합의를 했는데, 진보당하고 새진보연합에 각각 3명의 비례대표, 와, 3명을 나눠줍니다. 이야. 그리고 민주당은 20명의 후보를 내는데, 이게 이제 연합정치시민의 여기 또 국민후보, 국민후보한테 또 4명. 그러니까.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국민추천후보 4명. 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네. 추천하게 누구 추천하겠어요? 자기들 추천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요, 하나씩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1, 2, 3, 4, 1, 2, 3, 4, 1, 3, 4 이런 방식으로 일단 공천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진보당이 어떤 당입니까? 네. 진보당 강령에 보면 주한미군 철수와 그다음에 이제 한미동맹 이 재검토, 네. 이런 것들이 이 진보당 홈페이지 가보시면 네. 당 강령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당 강령에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에 한미동맹 지금 이 재검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선거연합을 하겠다는 게 과연 그러면 민주당이 그 공약에 동의하겠다는 겁니까? 저는요, 이게 뭐냐면 이제 2012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제 민주당이 그때 분당 사태를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의 민주당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사실상 분당인데, 요번에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진짜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 사이비 민주당으로 분당 수준으로 또 갈 수 있다. 네. 그거는 이제 이낙연 비명 세력이 하기 나름이다. 그 비명 세력의 정치력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데, 요번 거는 뭐냐면 어겐 2012년이에요. 네. 그때 한명숙과 이정희 그래가지고 그걸 저기를 했잖아요. 연합공천을 하고 그때 이제 그 통진당이죠. 통진당. 네. 그때 이 통진당은 이정희의 NL 주사파와 노회찬 심상정의 PD파와 유시민 그 천호성 계열의 그 3파 연합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들이
그 연합공천을 해갖고 한명숙이 민주당 대표였잖아요. 문재인이 처음으로 부산 사상에서 배지를 잘 다는 그 네. 선거였습니다. 거기서 13석인가를 먹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악에서 그 전화 뭐 지하실 밀실에다가 뭐 전화통 갖다 놓고 그 여론조사 조작하다 딱 걸려버린 거 네. 아닙니까? 그래갖고 통진당 전당대회 하는데 머리 끄덩이 녀도 나오고 뭐도 맞아요. 나오고 뭐 난리 났죠. 개판 5분 전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말로. 지금 그 양상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자 보자고요. 이 진보당은 이 이석기의 통진당 후예라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진보당이 지금 지역구 한석, 전주을, 강성희 강성희. 지난번에 그 대통령 네네. 끄집어 당긴 놈, 그 놈인데 자 그러면 이 세석을 그 진보당한테 준다는 거 아니야? 비례 세석을. 비례 세석. 네. 그러면 비례 세석 주고 오늘 뭐 해갖고 울산 북구 그 현대 자동차가 있는 네. 그 이른바 좌파 후보가 당선되기 좋은 곳이에요. 울산에서 그렇죠. 5개 선거구 중에 좌파 후보가 제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이 울산 북인데 그걸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강성희가 현역으로 있는 전주울도 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이 통진당 대회 지금 한석인데 최소 5석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봤었어요. 비례 3개에다가 지역구 2개는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거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야. 아니 근데 우리 의원님 지금 보면 진보당이 기본 5개잖아요. 지금 네. 5석 일단 3석을 확보했고 2석은 뭐 지역구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5석을 정말 진보당이 장악을 하면 통진당은 옛날 부활, 뭐 옛날에 이석기, 이정희, 그다음에 뭐 다 들어오듯이 김재현, 이상규 들어오듯이 그거 지금 어게인 이제 데자뷰 아닌가요? 저는 정말 이 우리나라 위헌정당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게 일단 정당만 없어지면 돼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정당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제도적 맹점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들이 다음에 딴 당 가서 지금 뭘 하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석기류의 그 어떤 저 집단들이 어디로 갔냐면 민노총으로 전부 다 파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조직을 확 경기동부연합이 다 장을 해갖고 진보당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진보당이 이제 다시 그러면 이제 의미로 또 들어온다. 네. 오히려 세력을 더 커져서 또. 그거를 지금 이재명이 이제 지금 자락을 깔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을 숙주로 이제 이석기의 후예인 통진당 세력들이 다시 국회에 또아리를 들고 있다. 근데 진보당 강령 보니까 그냥 10개 정도 해놨는데 1, 2, 3만 한번 보면 보여주세요. 다시 진보당 환경 한번 네, 1, 보여주세요. 2, 3 네. 한번 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 특권과 부패의 정치를 타파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민중 주권 시대를 완수하다. 요거는요. 얘들이 이제 한국식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민중 주권 시대. 인민 권력, 피플 파워라고 프로레타리아 복제. 그러니까요. 인민민주주의를 하겠다. 인민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1번은 그냥 딱 저거 다 필요 없어요.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X, 인민민주주의 동그라미. 1번은 그렇습니다. 네. 2번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를 청산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해요. 한미동맹 파기. 파기입니다. 한미동맹 파기. 2번은 딱 한 줄로 정리하면 돼요. 네, 네. 3번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자주평화 번영이 보장된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하는데 이 자식들은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가 이게 동족 사이가 아니라 적대적 국가 사이다. 요게 이제 최근에 터져 나오기 때문에 아직 미반영된 겁니다. 네. 미반영된 건데 그거는 이제 감안하고 보자면 자 1번 민주주의로 좌파 인민 독재 정권을 세워서 2번 한미동맹 파기하고 3번 북한하고 뭐 한다 고려 연방제 같은 거 한다. 맞아요. 딱 그거 아니에요 1, 2, 3.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정당과 선거연합을 해서 지금 지역구를 나눠 놓고 하기도 하고 비례를 3석이나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좀 전에 했던 새진보연합 여기도 지금 용해인 등 기본도 뭐 있잖아요.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국민추천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국민추천이라는 게 지금 밖에 있는 박서군, 함세웅 뭐 그렇죠. 이런 분들이 추천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벌써요. 이 세 당이 합하면 벌써 10석입니다. 비례 10석을 이들한테 완전히 확보를 해줍니다. 그럼 10석이면 뭘 할 수 있느냐? 의안 발의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10석이면 의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네.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의안 발의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에 진보당의 목표는 뭐냐면 1차적으로 10석을 확보해서 의안 발의권을 획득. 그렇죠. 그다음에 20석을 확보해서 원내교섭단체 만들. 이거를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의안 발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자기들 원하는 법안들을 마구 이제 낼 수 있잖아.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거 그 포션하고 네. 비례민주당을 찍겠다는 게 훨씬 낮아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 지금 보면 비례정당에 대한 이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지금 종북단체, 그다음에 괴담 세력, 반미 세력, 이 세력이 이번에 전부 다 비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제 서서히 좀 아시기 시작.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이 이른바 이제 좌빨 의원들이 10명 이상, 최소 10명 네. 생긴다는 건 뭐냐? 이게 최강욱, 뭐 김의겸은 여기에 비하면 그래도 양반이에요, 양반이에요. 네? 지금 저 강기가 공중부양 때 저때가 이제 18대 국회거든요. 공중부양 하던 거고요. 저 저 이정이 저거 봐요. 저 국회의원이 저런 표정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저게 이게 정상적인 국회의원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저 강성이 저러고 있다 이제 네. 대통령 팔 당기고 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미 FTA 그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할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 김선동이라고 하는 그 통진당 그거 이 자식이 체류탄을 터뜨렸잖아요. 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요 정말 그 김의겸이라든가 최강욱은요 그 딸딸인지 짤짤인지 그 정도로 그냥 애교죠. 맞아요. 이 차원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를테 보면 윤미향보다 더 센 좌빨 의원들이 한 10명은 생긴다. 그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 종북 좌파 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합의를 오늘 민주당이 해준 겁니다. 정말 이건 저희가 똑똑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국회가 종북 세력에게 장악되는 그 단초, 바로 이 서명식이 바로 오늘 그 서명식이었어요. 자, 누가 들어올지, 그리고 이 추천권은 다 그 집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집단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내에서 그냥 뭔가 뽑아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잘 싸울 수 있고 그다음 이렇게 되면 또 보좌관들이 9명이 또 있잖아요. 보좌관 9명 들어오면 무슨 뭐 이 보좌관 해서 보셔야 알겠지만 이 보좌관들은 주로 기밀들 자료 요청하고 그렇죠. 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강성희가 처음에 국회 들어올 때 어디 상임위를 요청했냐면 국방위원회를 요청했어요. 맞아요.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 그때 뭐 숫자 빈게 조직할 게 없어서 요청을 했다. 그때 주호영 뭐 언제인가요? 네, 막았죠. 막아가고 있긴 했는데 자 이렇게 10명이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명은 무조건 핵심 상임위에 들어가요. 그럼 또 정보위까지 그렇죠. 들어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국정원 정보를 간첩들이 전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이런 일들을 오늘 이 민주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똑똑히 우리가 좀 이 문제는 기억을 오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젠 대놓고 저들은 마각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위험한 상황을 국민들께 알려서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여 다시는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